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고요하게 살고 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을 곳곳을 돌며 동네를 청소하고 사람들을 위해 작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살아갔죠. 그의 이름은 인산이었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을 몸소 실천하는 삶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인산을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지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분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웁니다. 사실 인산은 공자의 철학을 깊이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온 세상을 여행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의 삶에는 고유한 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 그는 공자의 사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길을 잃었고 배가 고파 지쳐 있었죠. 그를 본 인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낯선 이여. 여기에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그는 방문객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손님이 피로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키자 인사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멀리서부터 왔으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여행 중이었지만 길을 잃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길을 잃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랍니다. 하지만 때론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새로운 길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는 손님에게 마을 지도와 깔끔하게 정리된 여행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는 답이 아니라 그 답을 찾는 과정에 있어 얼마나 을 실천했는가입니다. 손님은 깊이 감명을 받고 떠나기 전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도 당신처럼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에도 인산의 철학은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가끔씩 저녁이면 마을 광장에 모여 사람들에게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하며 인생의 교훈을 나눴습니다. 이는 단순한 덕목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배려를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마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마침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쌓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변해갔습니다. 인산의 가르침은 오래도록 마을에 남아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는 등불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공자의 이는 끝없이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인산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 모두 그 바다의 작은 물결이 될 수 있죠. 그 물결은 결국 다른 물결과 만나 커다란 파도가 되어 모든 해변에 닿을 것입니다. 인산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인의 깊이를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산은 그의 작은 마을에서 계속해서 삶의 조화를 실천하며 공자의 철학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기억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에 아주 특별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의 이름은 인성 아카데미였고 그곳에서는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한 본성을 길러내는데 주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의 창립자이자 교장 은맹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늘 사람들에게 인간의 본성이 원래 선하다는 이야기를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하곤 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맹선생은 새로운 학기 첫날을 맞아 학생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껏 기대해 부풀어 강당으로 모여들었고 맹선생은 무대 중앙에 욱툭 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맹선생이 말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선비였어요. 선비는 매우 호기심이 많았고 무엇이든 알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 찬 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조금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학생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마을 근처 숲속을 거닐다가 부상당한 작은 새를 발견했습니다. 새는 날개가 다쳐날 수 없었고 선비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비는 주저하지 않고 새를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며칠 후 새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선비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말했다. 너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이렇게 날아오를 수 있게 되었어. 언젠가 너에게 큰 도움을 줄 날이 올 거야. 맹선생은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학생들도 선비의 선한 행동에 감동받은 눈치였습니다. 그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는 젊은 청년으로 성장하였고 마을 전체에서 그의 선함과 친절함이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 너머 큰 홍수가 마을로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황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선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모두에게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맹선생은 손을 들며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선비의 이야기는 그저
개인의 선한 행위를 넘어서 인의예지라는 인간 본래의 선한 본성이 어떻게 공동체를 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선비는 그의 본성을 믿고 사람들의 힘을 모아 대처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또한 과거에 자신이 도왔다. 새들이 자신과 마을 사람들을 도우러 와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하지요. 학생들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경청했고 각자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맹선생은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본성은 선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 본성을 잊을 때도 있지만 올바른 교육과 환경이 있다면 우리는 선한 본성을 다시 끄집어내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나 서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올바르며 선한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맹선생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인성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선비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며 서로 돕고 나누는 법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의 본성을 믿고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맹자의 성선설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넘어 사람들에게 행동을 통해 자신의 본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잠재된 선한 본성을 깨워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민수라는 이름의 회사원이었습니다. 민수는 항상 바쁜 일상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톱니바퀴처럼 정해진 루틴으로 돌아갔고 그는 항상 더 나은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휴가를 얻어 조금은 색다른 여행을 떠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가까운 산촌 마을이었습니다. 산촌 마을은 도시의 소음과는 거리가 먼 자연의 소리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민수는 그곳의 깨끗한 공기와 고요한 환경에 감명을 받았고 마을 사람들의 자유롭고 여유로운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마을의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민수에게 무의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노인은 민수에게 자연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느냐?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강물이 흐르는 것이 그 예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더 나은 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며칠 뒤 민수는 산책 도중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산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멈춰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연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산새가 지나가는 방향을 따라서 걷기 시작했는데 그 길 끝에서 마을로 돌아오는 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는 비로소 노인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일을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문제를 바라보고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팀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연스럽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업무 성과는 오히려 더 좋아졌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한층 더 돈독해졌습니다. 민수는 무의자연이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취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이러한 생활 방식은 그의 삶의 만족도를 크게 높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무의자연의 철학을 통해 진정한 삶의 지혜와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휴가 경험을 넘어 그의 3년반에 걸친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이와 기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이, 동생의 이름은 기였습니다. 두 형제는 굉장히 다르게 생겼지만 누구도 그들을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형, 이는 항상 고요하고 침착했으며 마을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올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조언다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마을의 노인들로부터 만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자라는 명성을 얻었죠. 반면 동생 기는 에너지 넘치고 변화무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늘 아이들 틈에 섞여 활발하게 놀았고 마을 사람들의 삶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삶을 존재하게 하는 힘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기가 없으면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았죠. 어느 날 마을에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마을 중심을 가로지르는 고요한 강이 갑자기 범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물은 마을로 밀려들어와 모든 것을 휩쓸었고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이와 기 형제를 찾았습니다. 형, 이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강이 범람한 원인이 강 상류에서 잦은 비로 인해 수량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어 동생 기가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이 말한 대로 본질을 이해했다면 이제 행동할 차례입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물기를 돌리기 위해 긴급 제방을 쌓고 물이 빠진 이후에는 농작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농사를 돌볼 방법도 마련했습니다. 이 발언에 마을 사람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두 형제의 지도 아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이가 제시한 원리에 따라 문제의 본질을 침착하게 이해했으며 의 활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와 실행력을 얻었습니다. 결국 마을은 큰 위기 속에서도 단합하여 다시 평화로움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이와 기 형제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이기오발의 의미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즉, 가 발현되어 기를 이끌고 가 발현되어 이를 타고 유동하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생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에서는 이와 기의 이야기가 두고두고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은 매사에 이기오발의 교훈을 새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퇴계의 이황이 이기오발설은 실생활 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도덕적 원리와 현실의 상호작용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